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하면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본격적 방향 전환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엔저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호주와 미국, 유로존 일부 국가의 채권시장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일본 밖에 투자된 재팬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채권시장의 일본 투자자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흥국 중에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언급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장기금리는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 속에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소폭대감은 지난달 28일에 일부 국가 채권지수가 흔들렸습니다. JP모건 채권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1.54% 하락했고 인도네시아는 0.77% 하락, 말레이시아는 0.85% 내렸습니다. 한편 IMF는 일본은행의 언동이 시장 참가자를 놀라게 한다면 일본 자금 귀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국의 경우 막대한 자본 유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 투자자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신흥국 국채를 들고 있으며 일본 투자자와의 접점이 적은 신흥국이더라도 상당한 자본 유출을 겪을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신흥국에 투자된 자본은 전 세계적인 쇼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재팬머니 유출을 겪을 수 있는 호주의 언론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7월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에 대해 전 세계가 일본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시장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블루 이코노미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의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전을 선포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해양, 연안 자원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지침서입니다. 참고로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 기반 개발과 환경 보호를 결합하는 개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보호구역 9,750만 헥타르 확장, GDP 내 해양 부문 비중 15% 확대, 해양 고용 기여 비중 12%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및 민간 기업과 협력에 대한 개방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해양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인도네시아 해양 플랜트 협력센터를 개소했으며 양국은 해양 연구 개발, 양식업,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안보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관련 협력은 긴밀하며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양국의 협력의 길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력적인 취업시장, 풍부한 장학금에 이끌려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는 인도네시아 청년층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7월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에서 2022년 사이 약 4,000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25에서 35세 사이의 싱가포르 유학생입니다. 또한 지난해 싱가포르 국적 취득자는 1,091명으로 2020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실미 카림 인도네시아 이민국 국장은 싱가포르가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인재를 잃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국적 취득 관련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로의 인구 이동을 신경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교육기금 제도에 따라 성적 우수자에게 해외 유학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장학생은 유학 후 수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413명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들 중 일부가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 국부가 유출된 셈인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자체에서도 장학금 제도로 인도네시아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대학은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등 매년 해외에서 온 100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적 우수자는 등록금 전액 월 2,260달러, 숙소, 집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금 때문입니다. 글로벌 채용 컨설팅 회사인 모건 맥킨지에 따르면 2023년 싱가포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4,360달러인 반면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대졸자 평균 월급은 286달러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의 과학, 기술 및 사회 부교수인 인도네시아 태생의 설피카르 아미르는 싱가포르에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면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시민이 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자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 현황을 담은 2023년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은 1,464개가 넘는 게임 개발 및 퍼블리셔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 산업 종사자 수는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동남아 지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시장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동남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의 38%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모바일 게임 지출 규모는 3억 7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태국에 이어 2위, 글로벌 시장에서는 16위권의 기록입니다. 한편 모바일 게임이 아닌 기존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2억 8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연평균 성장률 9.8%의 성장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콘솔 게임 시장 규모가 PC 게임 시장 규모보다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e스포츠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19.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성장세입니다. 폰진원은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 성장을 견인한 주요 원인으로 현지 게임 개발 스튜디오의 등장을 꼽았습니다. 이들 스튜디오는 인도네시아 문화와 현지 스토리텔링 요소를 통합해 현지 이용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50% 이상의 인력이 3년 이하 경력의 초급 수준 인력으로 구성돼 전문 개발 인력이 부족한 약점이 드러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게임 산업 지원이 아직 미미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국영기업, 민간기업의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자국 및 해외 벤처 캐피털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게임 개발자 거래소를 시작으로 규제 제시에 이르기까지 자국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 인력과 시스템을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에서 우수한 사업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1일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101억 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6억 루피아보다 1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증가는 순이자 이익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순이자 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954억 8천만 루피아에서 올해 2,498억 루피아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순이자 마진도 지난해보다 1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2.7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약 35.3% 증가한 1,488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이중 충당금 비용은 1,291억 루피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출 지급액은 지난해 말 8조 6천억 루피아에서 지난 6월 말 8조 6,900억 루피아로 증가했으며, 고실채권 비율은 지난해보다 43베이시스 포인트 개선된 1.58%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8조 3,800억 루피아였던 일반 예금은 지난 6월 말 8조 9,600억 루피아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 1월 현지은행을 인수 및 합병하여 인도네시아 법인을 출범했으며, 현재 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 지분 91.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 인도네시아 법인 순이익 목표를 2,000억 루피아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40억 루피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이를 위해 현재 한국 기업에 대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비만클리닉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마야파다 병원에서 인도네시아 1호점 오픈을 기념하는 개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65MC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5위인 마야파다 그룹과 협력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야파다 그룹은 은행, 에너지, 호텔, 쇼핑몰, 미디어, 부동산 등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영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마야파다 그룹은 365MC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을 위해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했고, 인도네시아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인도네시아 의사협회 회원인 그웬디 아니코 박사를 인도네시아점 대표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마야파다 그룹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365MC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365MC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개원 취지 및 향후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마야파다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지방흡입 의료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인도네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365MC의 첨단 의료 기술을 이전 및 발전시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K지방흡입 비료 한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4인조 걸그룹 스타비가 K-팝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스타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 흥원이 주관하는 2023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대중문화산업 기반의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매년 대상국의 신진 아티스트를 한국으로 초대해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수 대상자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K-팝 전문가와 함께 음원과 뮤직비디오,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전 세계로 송출합니다. 앞서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은 2021년 베트남 아이돌, 2022년 태국 신의 걸그룹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으며 태국 걸그룹의 경우 연수 직후 성장한 모습을 통해 자국에서 올해를 빛낸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비는 아베, 첼시, 케지아, 첼라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이며 2019년 12월에 데뷔했고 스타비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평균 10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4개월간 K-팝 연수, 프로듀싱 작업 음원 및 뮤직비디오 발표, 한국문화체험, 2023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연, 한국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스타비는 오는 9월 8일 서울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송 페스티벌에서 인도네시아 대표 아티스트로 공연하며 한국에서 완성한 음원과 퍼포먼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활동을 마친 이들은 11월 중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활동을 재개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이룬 변화와 성장의 성과를 인도네시아 대중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